건강한 하루, 행복한 인생. 시니어 건강 채널 100년 습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아가.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냐?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몸이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숨이 차고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다면 이런 작은 신호들 우리는 모두 무시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것은 나이도 피로도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저는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그들이 제게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왜 병원에 가자고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진 멀쩡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쓰러진 것 같지만 그건 어제 시작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차다는 신호로, 가슴이 답답하다는 신호로, 피곤하다는 신호로.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50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늦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심장질환의 80% 이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신호.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장이 멈추기 전에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 그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2가지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의 경고 신호를 모르고 괜찮겠지 하며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숨이 차고 답답한 적 있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폐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폐에 물이 차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누우면 심장과 폐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그 순간 폐로 혈액이 몰리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심부전 환자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베개를 2개, 3개 세워야 겨우 잠이 오거나 아예 소파에 앉아서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누우면 숨이 막혀서 침대에서 못 자고 의자에서 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에 숨이 차다, 누우면 더 답답하다. 이것이 바로 심장의 첫 번째 비명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2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요즘 따라 유난히 버겁다고 느껴지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심장의 경고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몸에 산소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문제없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다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3번을 쉬어야 해요.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갔는데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작은 심근경색이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좀 피곤했는데 그게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심근경색의 30%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쉽게 피곤하다, 계단이 힘들어진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순간 심장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이 탓인가 보다. 절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심장은 계단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몇 주 사이에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계단이 버거워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 작은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가슴 중앙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화가 안 되나? 체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의 통증은 꼭 가슴만 아픈 게 아닙니다. 등, 어깨, 목, 턱까지 뻗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통증이 등으로, 어깨로, 턱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특히 가슴이 조이거나 돌덩이가 눌리는 듯한 감각,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누르는 느낌,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등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어요. 그런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턱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절대 참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참음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등 통증, 어깨나 턱의 통증이 반복되고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쏟아지고 속이 울렁거리며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오는 경험. 혹시 있으세요? 체했나? 체한 건가 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심장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를 때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특히 여성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비전형적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남성은 주로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다가 귀한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새벽부터 속이 너무 메스꺼워요. 식은땀도 계속 나고요. 근데 가슴은 안 아파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슴이 안 아픈데 심근경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마비가 항상 가슴 통증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식은땀, 메스꺼움, 극심한 불안감,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온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소화제 먹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심근경색은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인지 심장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괜히 갔다가 소화불량이면 어때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니라 속이 메스꺼운 증상, 결코 가볍게 보지 마세요. 5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깨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경험 있으세요? 불안해서 그런가? 악몽을 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라면 심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새벽 시간이 위험할까요? 새벽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몸이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때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에 가장 부담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때 부정맥이나 혈압 상승이 겹치면 심장 근육이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의 40%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한 65세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요. 한 10분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매일 반복돼요. 24시간 심전도를 찍어보니 새벽 시간대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부정맥이었습니다. 방치했다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뛴다. 자다가 두근거림 때문에 깬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2,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차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마지막 6번째 신호입니다. 다리와 발의 부기.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발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다리 부종은 심장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심장성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보세요.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부었나요? 아니면 한쪽이 더 심한가요? 만약 양쪽이 비슷하게 부었다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심하게 부었다면 혈전이나 정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못 신겠어요. 양말 자국도 오래 남고요. 검사를 해보니 신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온몸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 부종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누우면 숨이 차다,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 배가 불러온다, 소변량이 줄어든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숨이 차고, 계단이 힘들고, 가슴이나 등이 아프고, 식은땀에 메스꺼움이 오고,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붓는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신호, 밤에 누우면 숨이 차는 증상, 계단이 힘들어지는 피로감, 가슴과 등의 묵직한 통증, 식은땀과 메스꺼움, 새벽 가슴 두근거림, 다리와 발의 부종,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병원 가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가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아침에 봐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심근경색은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시간입니다. 120분. 이 시간을 놓치면 심장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이 죽어갑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 7시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가족들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밤 10시더라고요. 그때 병원 갔어요.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미 심장 근육의 30%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7시에 바로 오셨다면 그 손상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참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병원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지? 가족들 폐 끼치기 싫어. 한밤중에 응급실 가기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웃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심장 문제라면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심장 질환의 80% 이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80%입니다. 협심증도, 부정맥도, 심부전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70대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 80대에 등산을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60대에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세요. 119에 전화하세요.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119입니다.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될 때, 식은땀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올 때, 호흡이 곤란하고 의식이 흐려질 때, 이때는 직접 운전해서 가지 마세요. 119를 부르세요.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치료가 시작됩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괜찮아 라고 하셔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병원 가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는 평생 남습니다. 그때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차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가슴, 등, 턱에 묵직한 통증이 온다. 식은땀과 메스꺼움이 함께 온다.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리와 발이 붓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심장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늦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겠다. 단 하나의 다짐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6가지를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 이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면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금도 심장의 신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보내주세요.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형제자매에게 전달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이거 꼭 한번 봐.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나와 내 가족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이 약속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여러분의 일상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만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상하면 바로 행동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끄고 지금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유튜브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